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법원에서 2019년 3월 28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잠에 취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소리를 질러서 가까스로 강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법인데요. 형법 299조와 300조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이런 예에 의한다. 여기서 297조가 나오는데요. 그 297조는 강간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성하지 못했죠. 그 밑에 300조를 보면 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수범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규정은 저 위에 있습니다. 형법 25조부터 30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5조를 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6조에는 중지범이라고 해서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7조에는 불능미수라고 해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제가 옆에 표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미수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기를 쳐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막 설득을 해서 속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막 꺼내려는 순간 지나가던 제 3자가 저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피해자가, 이 속은 사람이 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죠. 이럴 때는 장애미수가 됩니다. 중지미수는 내가 막 속였고 상대방이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행위를 그만둡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럴 때는 스스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능미수, 내가 막 속이려고 막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외관만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실은 국적이 일본 그리고 중국 혹은 몽골과 같이 외관만 우리나라랑 똑같고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이 사기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 한국말을 알려둘 수 없으니까요. 이때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장애미수, 중지미수, 제3자가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리고 돈을 받으려는 순간 멈춘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죠. 사기라는 돈을 취득한다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사정 혹은 스스로의 자의성에 의해서 중간에 멈춰진 미수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능미수라 하면 처음부터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었죠. 상대방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도 없죠. 이때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 이유를 본다면 장애미수는 외부적 사정, 누군가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중지미수, 스스로 뜻에 의해서,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은 없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형량에 있어서 본다면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임의적으로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요. 중지미수는 필수적 감면, 반드시 2분의 1로 줄이거나 아예 형을 면제를 해야 됩니다. 불능미수 같은 경우는 임의적 감면,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입니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강간을 하려던 그 피고인은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멈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지미수는 아닙니다. 장애미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가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중강간이 애시당초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미수가 되는 장애미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는 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없었는데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 조문에서 봤듯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성이 있냐 없냐는 행위 당시 그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인의 관점을 봤을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안에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었죠. 잠깐 자고 있었죠. 그러나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두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중간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능미수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경,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가 아닙니다. 임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했는데 면제해 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잘 해줘야 2분의 1 감경입니다. 실질적으로 2분의 1 감경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간 미수가 성립하고 불능미수다. 그리고 형은 2분의 1로 감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이 오늘 사안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